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이 제주입니다. 내전을 피해 제주도까지 온 예멘인 500여 명의 난민 수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활고를 해결하면서 부족한 일손도 돕기 위해 제주도가 나서 취업을 알선해주고 있는데 새 일자리를 갖게 된 예멘 사람들을 이소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 29살 압둘게니 씨는 일주일 전부터 제주도 제주시의 한 양어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멘에서 옷가게를 운영했던 압둘게니 씨는 양어장 일이 낯설기만 합니다. 그래도 새로운 일을 배우고 숙식까지 해결되면서 희망이 생겼습니다. شعوري بالعمل تمام حلو العمل هنا تمام طيب لا مشكلة في العمل هنا. 일손이 부족했던 양어장에도 제법 도움이 됩니다. 사람이 없다가 이번에 예멘 난민이 들어와서 아주 일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얻은 예멘 난민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적응 문제로 중도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어 소통이 어렵고 문화적 차이가 큰 데다 사전 교육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동 착취를 호소하는 예멘인도 있습니다. رجعنا بزنا من الساعة 2 بعد منتصف الليل بزنا دخلنا البحر وجلسنا اليوم الثاني الساعة 5 المغرب وصياح والقطة الاخطبوط لا أي شيء تعاملنا يعني بعنف. 제주도는 앞으로 음식점이나 축산농가까지 취업 알선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인도적 차원의 조치지만 여기엔 보다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멘인들이 연루된 범죄가 아직까진 없지만 오랫동안 생계를 위협받으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취업 허용을 불편한 시선으로 보는 주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난민 신청을 하면 이 문제는 또 어떻게 그 형평성에 따라서 그들은 난민 대우를 해줬는데 그럼 이들은 난민 대우를 해주지 말아야 되는지 또 해줘야 되는지. 난민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깊어지면서 제주도의 예멘인들도 초조하게 정부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حلمي أن أبني مستقبلا أفضل لنفسي وكذلك لعائلتي والحياة هنا أجمل وأسهل.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예멘 난민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거주지역 제한을 해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은 또 난민 허가 폐지 청원 서명이 30만 명을 넘어서고 막연하게 범죄 가능성과 종교적 편견 등의 이유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올바른 정부와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가 들어서면서 강정마을은 가족과 친척, 이웃끼리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싸우는 갈등과 불화의 마을이 됐는데요. 해군기지 갈등이 시작된 지 10일 만에 강정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강정마을을 찾았습니다. 잔치 음식을 차려놓은 주민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원희룡 지사가 찾은 곳은 강정마을 커뮤니티 센터의 개관식.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해소를 위해 정부와 제주도가 67억 원을 들여 마을 회관과 경로당, 임대주택 등을 지어준 것입니다. 앞으로 태양광 발전단지와 농산물 가공공장 등 20개 사업도 추진됩니다. 강정마을에서 계획하고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정확한 의사결정을 거쳐서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도지사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정부와 제주도가 약속했던 장학사업 등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형편성 때문에 좋은 조건의 지원을 못 해주겠다고 합니다. 정부와 제주도가 해군기지를 처음 지을 때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또 다른 갈등과 투쟁뿐이 있을 뿐입니다. 물질적인 보상에 앞서 행정기관의 잘못과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강정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면서 범법자가 아닌 범법자가 돼버린 그 주민들이 명예회복을 시켜주는 게 우선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10월 제주 해군기지에서 열리는 국제 관함식을 강정마을회가 거부하는 등 갈등의 불씨가 여전한 가운데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대 예술디자인대학 갑질 교수 파문과 관련해 해당 학과 학생들이 교수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교수 사과 입장에 대한 반박문을 내고 정당화될 수 없는 변명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비대위는 수년간 계속된 교수의 부도덕한 행실을 학교가 성실히 조사하고 2차 보복을 우려하는 학생들을 보호해달라며 송석원 총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주도의회 의석의 67%를 차지했습니다. 사실상 도의회에서 민주당을 견제할 세력이 없는데요. 다음 달 출범하는 제11대 도의회 과제를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지사 선거에서 졌지만 도의원 선거에선 압승을 거뒀습니다. 지역구 25명과 비례대표 4명이 도의회에 입성해 교육위원을 포함한 전체 의석의 67%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원내 교섭단체를 갖추지 못할 정도로 쪼그라들어 사실상 도의회 내에서 민주당을 견제할 세력이 없습니다. 당장 다음 달 11대 도의회가 출범하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하고 5조 원에 이르는 제주도 예산 심의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주당과 제주도정의 입장이 다를 경우 각종 현안 해결에 어려움이 생기고 도지사의 제의 요구가 무력화될 수도 있습니다. 무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한 원희룡 지사가 의회와의 협력과 소통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견해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평소에 대화를 좀 많이 해서 서로 당이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사건건 그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진정한 대화 정치의 시험대에 올라섰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정에만 협치를 요구할 게 아니라 의회 내 정당 간의 협치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40대 젊은 의원과 초선 의원이 많은 만큼 도정에 대한 견제나 감시 못지않게 도민들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입법 활동을 활발히 해야 합니다. 정책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정책에 대한 그 보좌 기능도 기구도 활성화시켜가지고 집행부를 끌고 갈 수 있는 정책들을 내놓았을 때 주민들로부터 새로운 도의회구나. 당리 당략이나 의원 개인의 이익을 떠나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도민을 우선하는 의정활동, 민의의 전당에 걸맞는 도민이 원하는 의회의 모습일 겁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수기형 공론조사를 맡을 업체 공모에 2개 업체가 응찰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26일 제안서를 평가해 공론조사 업체를 선정해 다음 달에 도민 토론회를 연 뒤 도민 3,000명을 상대로 1차 공론조사와 도민 참여단 200명을 상대로 최종 공론조사를 실시해 8월까지 영리병원 도입 여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아동수당이라는 걸 새로 만들었는데 지난 20일부터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좋은 뜻으로 만들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터무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세금이 허투루 쓰이고 행정이 복잡해지면서 시민들이 손해보는 사연, 대구 MBC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1일 이후에 태어난 6살 이하 아동에게 줍니다. 수당은 오는 9월부터 달마다 10만 원씩 입금됩니다. 그렇다고 모두 10만 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잘 사는 사람 10%는 안 주는데 이 10%를 골라내는 과정이 복잡합니다. 소득과 재산, 빚은 얼만지, 맞벌인지 외벌인지, 맞벌이면 누가 덜 버는지, 자녀가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특별시인지 광역시인지, 시군 지역인지 계산해야 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런 행정비용이 적게는 700억 원, 많게는 1,000억 원 이상으로 부자 10%에게 갈 아동수당과 비슷하다고 추산합니다. 1,000억 원을 아끼려고 1,000억 원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업무를 이제 안 함으로 인해서 다른 쪽으로 사실은 또 어떤 다른 복지 대상자분들한테 질적으로 어떤 신경을 더 써드릴 수 있고 하는 그런 비용도 사실은 그런 부분도 만만치 않고요. 소득 인정액 근처는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경우 소득 인정액 1,1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1,169만 원인 가구가 10만 원을 받으면 1,171만 원으로 아동수당을 못 받는 가구보다 오히려 소득이 많아집니다.
이 때문에 이런 경우는 10만 원이 아니라 5만 원을 받게 됩니다. 계산이 이렇게 꼬이게 된 것은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 반대 때문입니다. 정부는 애초 만 5살 이하 모든 아동에게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려 했지만 부자에게 수당을 줄 수는 없다. 또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며 상위 10%를 제외하고 9월로 연기한 겁니다.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동수당 제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정치권 일부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 수당 제도를 훼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도 자체를 굉장히 왜곡시키는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도입된 제도가 정치 논리에 휘말려 상처투성이로 변한 셈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고요. 방부가 낀 곳이 있겠으니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 새벽 사이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 기온은 20도, 낮 기온은 27도로 기온은 어제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당분간 낮에는 일사가 더해지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으니까요. 건강관리에는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북부 지역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고요. 기온은 애월과 조천이 21도, 제주 20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의 현재 기온은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남부 지역도 21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2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 지역 오늘 20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26도 내외로 어제보다 1도에서 많게는 2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산간 지역 구름 많은 가운데 윗세오름 13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성판악은 18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고요. 기온은 20도 내외로 출발해서 낮 기온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고 오늘 오후부터는 흐리고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또 당분간 해역에 따라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주한 전 제주도지사 비서실장 54살 현모 씨와 57살 조모 씨 그리고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건설사 대표 55살 고모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현 씨 등은 지난 2015년 공사 수주 등에 힘을 써주겠다며 고 씨로부터 9차례에 걸쳐 2,700만 원을 받아챙기고 고 씨는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현 씨의 제3자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신재환 판사는 해상에 무단으로 분뇨를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모 여객선사 직원 46살 최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해당 여객선사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4월 전남 고흥군 녹동항에서 제주항까지 승객을 태우고 운항하던 중 분뇨 처리 장치를 가동하지 않아 선예 분뇨를 그대로 바다에 흘려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2공항 반대 범대위는 논평을 내고 제주도가 손명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제주 명예도민 추천 대상자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 명예도민 추천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송 국장이 제2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의 실무자로 공항 부지 선정을 강행해 도민사회를 갈등으로 몰아넣었다며 제주도는 부적절한 인사의 명예도민 추천을 취소하고 도민 앞에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탈핵도민행동은 성명을 내고 대진 침대의 라돈 침대 사태와 관련해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도내에서 245개의 라돈 침대가 수거됐지만 제주도에서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주도가 직접 피해 신고를 받고 간이 검사기로 라돈 침대의 방사선량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대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올해 시행한 대학 기본 역량 진단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대는 학생 정원 감축 없이 내년부터 정부의 일반 재정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제주대는 오는 8월까지 부정비리 등 특별 사항이 없을 경우 최종 확정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